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60이 넘어간 주부입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보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집은 늘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막내라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할머니는 항상 엄마를 차갑게 대하셨어요. 저희는 세 자매였거든요.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저. 집안의 여자를 잘못 들여서 손주 하나 없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할머니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항상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집안 어른들 모임에 가면 엄마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셨죠. 아빠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며 엄마를 탓하곤 했습니다. 여자구실도 못하는 여편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저희 자매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지냈습니다. 할머니나 아빠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숨죽이며 살았죠. 가끔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속삭이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왜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평생 죄인처럼 사셨던 거더라고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할머니와 아빠가 수군거리며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아빠가 저보다 조금 큰 남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가 내 아빠가 낳은 아들이다. 이제 대가 끊길 걱정은 없겠구나.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어린 제가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언니들한테서 들으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밖에서 살림을 차려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이미 아이만 남기고 며칠 전 집을 나갔다고 했고요. 엄마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슬금슬금 다가가니까 얼른 눈물을 닦으시며 괜찮다. 우리 막내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엄마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지.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그날 밤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저를 가운데 두고 엄마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네 모녀가 꼭 붙어서 울던 그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아이는 죄가 없지 않느냐면서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는 왕 대접을 받았고 저희 자매는 더욱더 뒷전으로 밀려났죠. 언니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여자애들 교육에 돈 쓸 필요 있나라며 언니들을 일찌감치 공장으로 보냈죠. 반면 그 아이는 그 당시에 비싸던 자전거에 구하기 힘들던 미제 초콜릿까지 다 해줬죠. 제가 저도 초콜릿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딜 장손이 먹는 걸 탐내하냐며 핀잔만 들었었죠.
어느 날엔가는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친모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참견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오열하시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점점 커갈수록 집안 상황을 더 정확히 알게 됐어요. 큰언니가 저한테 속삭이듯 말했죠. 10년 넘게 남의 자식 키워줬는데 저런 대우라니. 우리라도 돈을 따로 모으자. 그 후 성인이 되자 더욱 도를 넘었어요. 용돈이라며 사업자금이라며 계속 돈을 요구했거든요. 심지어 큰언니 결혼자금까지 그쪽으로 다 털어줘서 언니는 몸만 가다시피 시집을 갔다더군요. 저는 그때도 학생이라 자세한 건 몰랐지만 작은 언니가 엄마한테 이건 너무하다며 화내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사업한다며 집안 재산을 싹 쓸어서 자신의 친모와 함께 도망쳤어요. 연락도 완전히 끊고요. 그때 할머니와 아빠가 망연자실해하며 엄마한테 매달리던 모습을 봤습니다. 재산을 다 털린 시댁 식구들이 엄마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잖나. 우리 좀 살려줘. 내 딸들 다 시집 가서 벌고 있지 않냐. 내가 딸들한테 말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봐. 그동안 미안했다. 내 딸들이 그나마 성실하니 집안 좀 붙잡아 줘라. 그런데 언니들이 단호했어요. 특히 큰언니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죠.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평생 저희 엄마를 구박하고 무시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매달려요? 작은 언니도 거들었어요. 아들은 귀하다고 떠받들고 딸들은 하찮다고 천대하시던 집안 아니었나요? 그 소중한 아들이 다 털어갔으니 그 값을 치르세요. 할머니와 아빠, 고모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지만 언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작은 언니가 한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30년 동안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으며 살던 저희 보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어불성설이에요.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가 모실 겁니다. 언니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이런 집은 떠나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셨어요. 언니들이 엄마를 모시고 나가서 따뜻하게 살았죠. 아빠는 노년의 돈도 아들도 체면도 다 잃고 혼자 지내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결국 나를 구해준 건 딸들이었다고요. 엄마가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도 말년에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언니들 덕분이었어요. 지금도 언니들과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보합니다.